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불확실성 속에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 전시회인 CES에서 전라남도가 1억 7,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늦은 밤에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약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주변 가게들은 문을 닫았지만 약국 한 곳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약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1년 365일 매일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이렇게 매일 밤 약국 문을 연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약을 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약을 쉽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갑작스러운 복통과 고열 환자는 물론 택시기사 등 새벽 근무자들까지 밤늦은 시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발랐을 때 따끔한 느낌이 날 때는 아직 바를 때 안 된 거거든요. 그거 체크하시고 발라주시고. 목포의 또 다른 공공심야약국. 밤늦은 시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벼운 약을 드리고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응급실 쪽이나 이쪽 안내도 해드리고. 목포 지역 공공심야약국은 2곳.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자는 9,394명으로 일반 의약품 판매 9,257건, 조제나 처방 27건, 전화 상담 110건으로 일일 평균 26명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약사분들이 있으니까 또 어디가 아파서 왔다 하면 바로 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아플 때 편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새로 문을 연 신안을 포함해 전남 9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총선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나 미뤄진 탓에 이 역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데에 이어 또다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총선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소멸 극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광주 전남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한국전력 부속 기관으로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30여 개의 기관을,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5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공공이전 유치와는 크게 결이 틀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남과도 공조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더 분발할 것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탓에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선 2차 공공기관이 기존 혁신 도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전라남도는 1억 7,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전라남도는 전남관을 통해 지역 11개 기업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으며 재생에너지 100, 탄소 제로, AI 기업 등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됐으며 전남에서만 지난해 21만 명이 1,279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 기초자치단체의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김산 무안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에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교부세 감소 등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비 4,78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특히 현경면 일원에 추진 중인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MOU를 체결하고 국립해양수산종자원을 유치와 청계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무한도자복합산업특구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920억 원을 발행하고 무한전통시장의 토요야시장을 운영했으며 도리포 숭어와 갯벌낙지를 활용한 축제를 부활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무한도자복합산업특구로 신규 지정됐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우리 무안은 청계 농공단지 반경 10km 이내에 67개의 도자업체가 전국 최대 생활도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8년까지 국비 등 총 230억 원이 투입돼 12개의 특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직접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등 5년간 총 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 2024년 군정 운영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무안의 대표 사계절 축제와 기업활동, 농어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수건 사업인 무안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 신축 개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무한형 도움복지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맛들 무한 먹거리 통합 지원 플랫폼 등을 연결한 총 2,800억 원 규모의 무한 먹거리 융복합 거점 지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KTX 무안공항 노선 개통에 대비해서 무안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 민간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안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담보로 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광주 군공항을 옮기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든 이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불가능한데도 유감스럽게도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우리 무안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2018년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님, 지금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이 저와 함께 매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겠다던 협약을 작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당초 국가계획도로 국도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이 협약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말에 광주시에서 고위직 어느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공문을 보내와서 대화 주제와 방향이 뻔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록 도지사님은
무안군의 상급 행정기관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종 뵀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만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행정적 도움과 함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 군민들과 저의 입장인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정 슬로건이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입니다. 이런 실현을 하기 위해 올해도 계획한 목표를 착실히 이행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앞만 보고 정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집집마다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시설 개선을 이유로 올해 1년 동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벌드 노조는 순천시가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면서 휴관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시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유일의 직업체험센터로 사업비 500억여 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개관한 순천만 자벌드. 순천만 자벌드가 개관한 지 2년여 만에 올 한 해 1년 동안 전격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벌드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위탁 운영사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과 노사 갈등을 방관해오다 휴관이라는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탄압하고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휴관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사전 조치나 사후 조치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거 우리를 고용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건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천시는 노조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수익 창출과 혁신 의지가 부족한 운영사에 대한 위탁 운영부터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I 등 미래 직업군이 접목된 새로운 직업체험 콘텐츠가 아니면 경쟁력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시설 개선을 결정한 것이란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원박람회 등 국제 행사 개최라는 호재에도 방문객 수가 7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점을 시설 개선 필요성의 근거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곧 도태입니다.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벌드가 다시 재탄생될 것입니다. 순천만 자벌드의 휴관을 둘러싼 논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지역 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의 한 축인 항만 활성화를 위해 5건의 항만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광양항과 율촌산단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과 서측 철송장의 이전 등인데 역시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지역 경제의 양대 축은 철강과 항만.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치열한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시가 꼽은 현안 사업은 5건.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과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 일부 해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지원, 광양 항만 연수원 건립, 마지막으로 서측 철송장 이전 등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 평택 그리고 우리 광양항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또 소위 요새 스마트 항만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율촌 산단까지 16km 거리를 3.8km로 단축하는 해저 터널과 접속도로 개설은 국비 3,118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해수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인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도 올 연말로 예정된 변경구시에 맞춰 광양시의 마린베이 조성 사업을 위해
해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총 사업비 7,300억 원이 투입되는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내년에 59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자동화 부두 구축에 대비해 현재의 서측 철송장을 3단계 3차 부두 쪽으로 이전하는 데 9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현안 사업들을 신임 강도영 해수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해수부의 추진 방침과도 방향이 같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3천억짜리, 7천억짜리 이렇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나 또 정부 부처, 기재부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에 광양시가 새해 연초부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해상풍력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357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인 해상풍력 플랫폼 센터가 최근 목포 신항 인근의 지상 4층 규모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이와 함께 신항의 해상풍력 전용 철제부도 5만 톤급 1선석과 2단계 배후부지 23만 8천 제곱미터 건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올해 백상의 청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초혼 또는 재혼 부부로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1억 4,600만 원, 주거비용 대출 이자로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안군 일원에서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걸로 추정되는 나한송의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나한송의 생활사와 서식 환경의 이해를 통해 보호수 지정 추진 계획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신안군에서는 가거도 등 4개 지역의 5개 장소에서 나한송이 확인됐으며 국내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274년 수령의 나한송은 가장 오래된 나한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영하 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목포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더 내려가니까요.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남 해안 지역으로도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시속 55km 안팎, 산간은 순간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 영하 1도, 한평과 영암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목포 4도, 한평과 영암 5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 종일 맑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강진 영하 3도, 장흥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6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24분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목포와 전남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버거를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지만 그 안엔 정성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100% 순쇠고기로 완성한 빅맥을 만나보세요. 다이슨의 새로운 공기청정기. 10m 이상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넓은 공간을 정화합니다. 조용하게.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이건요? 더 해볼까요? 끝까지 가보죠. 가스파나의 기술을 어디까지 높인 거지? 하이드로 타워, LG 뷰티케어 오브제 컬렉션.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반가워요. 프라닭 치킨. 사람들은 버거를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지만 그 안엔 정성의 시간이 담겨 있어요. 100% 순쇠고기로 완성한 빅맥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빠르고 자연스러움.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 세무사는 절세만 따지고 변호사는 소송만 말하고 자산관리사는 돈만 보고 답이 없네. 내 돈, 내 뜻대로.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